수학 2 첫날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1. 함수의 수렴. 와, 단어도 좀 희한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수렴. 수렴이란 단어를 우리가 쓴 일이 없지 않나? 수렴을 언제 쓰겠어? 수렴 언제 써? 쓸 일이 있어? 안 쓰지 않니? 수렴이 뭔지를 보여줄게. 1.9, 1.99, 1.999, 1.9999, 1.99999999 이렇게 가면 어느 숫자에 가까워지니? 2라는 숫자에 가까워지죠. 이 상황을 2로 수렴한다 라고 쓰는 거야. 2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의 의미예요. 그럼 또 2로 수렴하는 걸 보여줄게요. 2.1, 2.01 이거 한번 봐봐. 저는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게. 아까 전에는 1.9부터 출발해서 1.99, 1.999, 1.99999에서 왼쪽에서 점점점 2로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2.1을 기준으로 2.1, 2.01, 2.001, 2.000000000000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놈이야. 이 상황도 어차피 2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 느낌, 요 단어, 뜻. 그걸 이제 몸으로 막 한글로 국어사전 공부하듯이 하면 뭔지 잘 모르잖아. 아, 점점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구나.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한 숫자로, 하나의 숫자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가까워지는 방법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미지상으로 느껴주시면 되는 겁니다. X축이야. 이게 X축이에요. 그리고 또 Y축도 하나 그립시다. Y축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렸어. 이렇게.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리냐? 이게 Y축이에요. 그리고 직선도 하나 그려봅시다. 직선은 하나 그리는데 fx를 x 더하기 1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직선을 그립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약간 조금 살짝 부정확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 지점이 1이겠죠. 그쵸? 대충 그냥 약간 삐뚤어져 있지만 요 지점이 1입니다. 여기 x좌표가 1인 지점이야. 내가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었어. f1은 당연히 2가 되겠죠. 우리가 이놈을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 맞는 얘기잖아. 우리 지금까지 x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을게.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었어요. 얘를 옆으로 쭉 가보면 분명히 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2의 값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어디 빠졌니?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해도 얘는 무조건 2의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1보다 바로 작은 놈 어떤 숫자인지 알아? 1보다 바로 작은 숫자 누군지 아세요? 그치. 너 같은 애가 꼭 한 명씩 있어. 그쵸. 야, 1보다 작은 거가 요 0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어요. 야, 그럼 요 놈들은 바보니? 여기 있는 거? 0.1, 0.2, 0.3, 0.4는 바보야?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1보다 작은 거 몇? 그래, 그럴 줄 알았어. 0.0, 0.009, 0.9, 0.009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너무 많잖아. 0.91, 0.92, 0.93은 어떻게 하려고. 0에서 1 사이 모든 숫자. 그러니까 1보다 바로 작은 숫자는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9999 끝나지가 않잖아. 그치? 이게 1에 가까워진 숫자인데 분명 1보다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LIM, 리미트의 약자입니다. 한계죠, 한계. 한계, 극한이라고 얘기해. 우리 극한 직업, 한계.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줄여서 얘기합니다. 네, LIM이라고 얘기하고요. X, 1 이렇게 쓴다고. X가 1에 무진장 가까워진다는 뜻이야. 그럼 아까 전에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0.9, 0.99, 0.9999999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모양하고 1보다 큰 쪽 1.1, 1.01, 1.00000001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내포된 표현이에요. 여기에 fx를 딱 쓴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너네들이 보기 편하게 다른 기호로 바꿀 거야. 그래서 태설수학에서는 앞으로 이 기호 말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기호를 쓸 건데 이 기호가 예전 교육과정에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 사라져서 지금 안 쓸 뿐이지 대학교 교수님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왜냐면 표현이 너무 편해서. 그 편한 표현을 이제부터 쓸 겁니다. 그 편한 표현 갈게요.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x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1 빼기 0이라고 쓸 겁니다. 1보다 조금 작다. 이 0은 완벽한 0이 아니에요. 0.000000001 굉장히 작은 값이야. 이걸 무한소라고 불러. 1보다 조금 작은 놈을 뺀 거예요. 1보다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0.99999. 이거를 fx에 대입을 하겠다.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fx에다 대입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드린다고. 요 자리야, 요 자리. 1보다 작은 값. 이놈을 대입을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fx에다가. 요 놈일 거야, 요 놈. 그럼 이놈이 당연히 y축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어때요? 2보다 작죠? 2보다 조금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게 1.9999999 그 표현이에요. 2보다 조금 작다. 느낌이 오시죠? 저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가 더 있잖아. 1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1보다 조금 큰 값.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1에 바로 붙어있는 거. 1보다 조금 크다. 얘를 대입을 할 겁니다. 수학이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 희한한 수학 배우고 있는 거야? 요점이 될 거야, 요점이. 그럼 이 지점을 옆으로 y축에 연결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2보다는 조금 커. 저 값이 분명히 2보다는 조금 크다고. 이거를 우리가 유치하게 표현을 하면 2.00000000000000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 1.9999999999999 되는 거지. 둘 다 2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 수렴을 한다는 거지. 이걸 배우는 게 뭐야?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이 느낌이에요. 그럼 분명히 선생님이 확실하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 얘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함수값이 아니야. 얘네 둘이 1보다 작은 놈과 1보다 큰 놈을 대입하는 거지 정확한 함수값은 아니야. 얘랑 달라. 이걸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얘는 정확한 숫자를 빵 대입하는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어느 점으로 가까워지겠느냐. 1보다 큰 놈을 집어넣으면 어느 점으로 가까워지겠느냐. 어떤 놈으로 수렴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극한값을 찾는 거야. 그 가까워지는 숫자를 찾는 게 바로 극한값을 조사한다, 계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 선에 썼잖아. 얘를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어떤 수로 수렴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여기는 x에다가 1하고 가까운 놈을 계속 대입을 해보면 이 fx 값이 어떤 수로 가까워지느냐, 수렴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극한값을 계산하고 조사한다라고 표현한다고.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정식 기호를 쓰는 거야. 근데 이 느낌이 잘 안 와닿아들여.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법을 계속 앞으로 쓸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엄청 어려운 문제에 이 표현 방법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풀려. 이걸로 풀면 더럽게 안 풀려. 이렇게 풀면 엄청나게 쉽게 풀려.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너네들은 내신 서술형만 요거를 안 쓰고 요렇게만 바꿔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서술형 때만, 서술형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때만 이렇게 옮겨 적으시고 평상시 사용할 때는 요 방법과 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봐봐.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워지죠.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왼쪽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1보다 조금 작은 거.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극한을 구했죠. 우극한, 오른쪽 좌우.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리버리합니다. 얘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단원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썼어. LIM인데 나는 L만 쓸 거야. LIM 귀찮으니까 L만 쓸 겁니다. 네, 리미트야, 리미트. 1 빼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다 내가 fx를 쓸 거야. 이게 선생님이 쓰는 이 표현이에요. 1에서 좌극한입니다. 또 다시 한번 씁니다. 3 플러스 fx 쓸게요. 얘는 3에서 우극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시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fx 마이너스 4에서 우극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갑니다. 여기가 x축, y축이에요.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점이 1,3입니다. 정확히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 3인 상황이야. 1에서 좌극한을 물어본 거예요. 뭐 한다고? 1보다 작은 놈 대입하는 거야. 1보다 바로 작은 놈, 요점이 요점. 이 점을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요점이 되겠지. 보시기 어때요? 3보다 어때? 크죠? 분명히 3은 아니야. 3이 될 수가 없잖아. 여기 만약에 0.9를 넣어봐. 당연히 3보다는 크잖아요. 3보다 크다를 쓸 거라고.
3보다 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1에서의 좌극한 값이 되는 게 극한값이야. 3.000000000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3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극한값을 얘기할 때는 요 뒤에 거를 생략을 할 겁니다. 이게 정의거든. 정의가 어떤 특정한 숫자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한없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 지금. 객관적인 학문이 한없이라는 게 뭐야? 주관적인 저런 표현을 쓰잖아. 이걸 대체할 만한 그 뜻이 없어서 그래.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거의 극한값이 정확하게는 분명히 3보다는 커. 그런데 3으로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3.00000. 그래서 정의를 내린 거야. 이건 약속이야.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로 수렴하겠다라고 약속을 내린 거야. 그래서 3은 아니지만 답을 쓸 때는 3이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은 3이요 라고 답을 적어야 된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 뒤에 있는 거를 왜 표현을 하느냐? 당연히 이게 나중에 메인으로 쓰여요. 이게 메인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자꾸 이런 기호를 내가 표현을 할 겁니다. 왜? 이런 기호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안 가르쳐줘. 이런 기호를 쓰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핵심 문제는 이게 메인인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야. 눈으로 보라고 선생님이 자꾸 3 플러스 0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X축, Y축. 좋은 걸 왜 없었을까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fx야. fx. 요 점이 3,0입니다. f3은 0이야. 함수값은 0 이렇게 됩니다. 얘 보세요. 3에서의 우극한이죠. 이걸 내가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3보다 큰 놈을 대입해. 편하게. 3보다 큰 놈을 대입하는 거야. 3이 여기 있죠. 3을 대입하면 0이야. 3보다 조금 큰 놈 대입하면 요 지점이 되겠지. 요 지점. 이 y값은 어때? y값은 0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당연히 0보다 조금 크단 말이야. 그런데 극한값을 얘기할 때 리미트가 붙으면 극한값을 써야 돼. 이때 답을 적을 때는 얘를 빼먹고 쓴다고. 0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요거를 써먹을 거야. 요거 때문에 답이 틀려져.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갑시다. 얘. 요거. 요 자리가 4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아. F0은 4입니다. 지금 현재. F0은 4예요. 이걸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요 fx가 있는데 0에서 우극한을 구하래. 0에서 우극한을 구하래. fx 그래프가 있고 0에서 우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 기호를 이렇게 쓴다고. 아, 0보다 큰 거 집어넣는구나. 0을 집어넣으면 4야. 0보다 오른쪽에 아주 오른쪽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당연히 4보다 밑에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를 4보다 조금 작다라고 표현할 거야. 3.9999야. 근데 이 표현이 더 편하잖아. 누가 3.9999 언제 쓰고 있냐. 근데 이걸 쓰는 거래요. 근데 극한값 얘기할 때는 뭐라고?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왜냐? 4로 가까워지니까. 수학자들이 4로 수렴한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극한값을. 그럼 이 극한값이 4가 되는 거야. 이런 게 극한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또 하나 그려볼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점점 재밌어집니다. 물론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 얘네들도 재밌어야 되는데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 이렇게 써놨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fx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 x분의 절대값 x입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요 자리에 있는 놈을 fx라고 놓고 얘를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야, 절대값이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 진짜 오늘 첫날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안 되면 계속 영상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 자리에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이 놈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얘가 0 되는 x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잖아. 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0 되는 x가 1이잖아. 1을 기준으로 나누잖아. 1보다 같거나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잖아.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얘는 기준이 0이잖아요. 0보다 클 때는 양수, 그냥 나와. 약분하면 1이요. 이렇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요. 0은 못 넣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0은 못 넣어. 그럼 이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림을 그렸죠? 그럼 이제 니네들이 풀어봐. 0에서 우극한은 몇이니? 0에서 우극한. 이게 0에서 우극한이야.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이게 표현하면 이거지, 이거. 0보다 큰 거 집어넣어보자. 0보다 큰 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쭉 집어넣는 거야.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걸. 요 점이지. y값이 1보다 커, 1보다 작아, 그냥 1이야. 셋 중에 뭐야? 요 점은 1보다 커? 1보다 작아? 아니잖아. 그냥 1이잖아. 1. 얘는 다 1이잖아. 1 라인에 있잖아.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역시나 이 뒤에 있는 건 없잖아. 그냥 1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나중에 정답이 달라진다고. 요 놈들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쟤는 정확히 1입니다. 그럼 이거 자극하는 어떻게 되겠어? 0에서 자극하는 0보다 작은 놈 집어넣는 거에다가 대입을.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야, 위에 있으면 큰 거고 밑에 있으면 작은 거야. 그냥 마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봐봐. 요거 뒤에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 그럼 얘는 그냥 0에서 극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요거는 우극한만 물어본 거고. 그럼 정답이 1. 이렇게 나오면 좌극한만 물어본 거고 마이너스 1. 이 뒤에가 없어. 그러면 좌극한도 구하고 우극한도 구해야 돼. 둘 다를. 그래 놓고 둘이 똑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 둘이 다르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똑같아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 둘이 다르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값이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얘 1번 함수값입니다.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아, 그래. 요걸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야. 구멍이 뻥 뚫린 건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요 색칠. 요거 어떻게 색중해 진짜. F형은 입니다. 얘 보세요. 얘 뭐라고 한다고? 0에서의 좌극한이에요. 0에서 좌극한.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0보다 작은 겁니다. 실제로 수학적 기호를 쓰면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LIM X 화살표야 화살표. 0 빼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FX 써놔야 되겠다. 요겁니다. 너무 길고 귀찮아. 객관적으로 딱 모르는 느낌이 안 와.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는. 얼마나 좋아. 0보다 작은 거 대입하는 겁니다. 일단 X축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0보다 작은 거 요 지점이지. 이거를 내가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할 때 밑으로 치면 밑으로 내려봐봐. 걸리는 게 있어요? 만나는 점 없잖아. 그럼 밑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위로 올라갈 거야.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만나지 여기서. 얘는 0일 때가 구멍이고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이거 지나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 위에 있는 이렇게. 0일 때만 딱 구멍이 뻥 뚫린 거지. 요점은 요점에 요점. 어때? 1보다는 어때요? 아래쪽에 있죠? 위 아래가 중요하다니까? 그냥 처음에 1로 쓰지 말고 1보다 분명히 밑에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를 1보다 원래 작다를 쓰시고 답을 적을 때는 얘가 필요가 없어.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좌극한 값이 1이야. 이것만 물어본다면. 좌극한 값이 1이라고. 그럼 얘를 수학적인 공식 기호로 쓴다면 얘는 우극한이란 말이야. 0에서 우극한 얘를 구하라는 뜻이야. 근데 오늘 편하게 쓰자고. 0보다 큰 거를 집어넣을 거. 요 점을 X좌표를 집어넣을 거라고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만나는 거 없잖아. 여기서 딱 만나지 여기서. 그럼 얘는 그냥 3이잖아. 그냥 3. 요 라인 3라인에 있잖아. 3. 3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고. 그냥 3. 이게 극한값이야. 그러면 어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0에서 극한을 물어보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 극한값이 없는 거야. 왜? 0에서 좌극한 1, 0에서 우극한 3. 다르잖아 이게. 나중에 그냥 점점 찍는다고 그냥 바로바로. 좌극한, 우극한.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 F1 함수값이야. 1을 집어넣는 거야. X좌표 1 집어넣어. 요점이네 그냥 요점. 위에 올라가면 구멍 뻥. 아래 들어가면 없어. 제자리가 색칠돼 있잖아. 1 넣었을 때 0. Y값 봐야지 여기. Y축으로. 0. 얘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1에서의 좌극한. 얘 리미트 표시 안 할게요. 1보다 작은 놈을 집어넣을 거야. 밑에는 없네. 위로 올라가자. 여기 있네. 이 Y값이 몇입니까? 3이네. 그냥 3입니다. 3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게 좌극한. 얘 1에서 우극한입니다. 1보다 큰 X좌표 한 요점 있을 거 아니야. 위로 아무것도 없어? 밑에 여기 걸린다 여기 요점. 이때 Y값은 0보다 좀 밑에 있잖아. 0에서 좌극한. 0보다 좀 작다. 답을 얘기할 때는 얘를 생략한다. 0. 근데 나중에 요거를 써먹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복 수학으로 갑시다. 1번 문제 보자.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죠. 오른쪽 부분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둘 다 풀어야 된다고. 마이너스의 좌극한하고 마이너스의 우극한을 둘 다 풀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요 지점이지? 이거를 Y축에 옆으로 가야지 읽어주려면 Y값을. 0보다 작잖아. 그럼 정확히 쓰면은 원래는 0보다 조금 작단 말이야. 근데 답을 쓸 때는 얘를 생략한다고. 얘는 나중에 써먹을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보다 큰 놈을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이거 Y축에 쭉 옆으로 가야지 몇인지 0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역시나 얘는 필요가 없어.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짓을 열나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느냐? 벌써 눈치 깐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고 쳐봐. 이 지점이 만약에 2,5라고 쳐. y축 얘가 5야. 이쪽이. x축 이쪽이 2야. 2에서 좌극한 구하래. 2에서 좌극한 이 지점 5보다 조금 작아. 극한값 얘기할 때 5라고 얘기할 거고. 2에서 우극한 함수값 5보다 조금 커. 5보다 크지만 극한값 얘기할 때 5라고 얘기할 거야. 둘 다 5, 5네? 함수값이랑 똑같네? 연결이 돼 있죠. 중간에 끊어져 있지 않지. 아까 전에 우리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달랐단 말이야. 얘는 7인데 3일 때. 얘는 10이야. 이렇게. 3에서 좌극한은 7보다 조금 작은데 3에서 우극한은 10보다 조금 커.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잖아.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극한값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는 연결이 돼 있으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한다면 연결이 돼 있다를 우리가 앞으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지점에서 안 끊어져 있어. 연결이 돼 있어. 연속이면은 좌, 우, 함 세 개가 다 똑같아. 좌극한하고요. 우극한하고요. 함수값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럼 니네 그럼 뭘 구하는 게 편하겠어? 함수값 구하는 게 편하지. 연속인 상태에서 fx의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안 끊어지지. 하나도 안 끊어져 있잖아. 그럼 2에서 좌극한이든 2에서 우극한이든 그냥 함수값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우리 아까 첫 번째 단어는 극한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 단어는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때 알려줘. 근데 우리 미리 써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fx가 연속인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좌우함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다. 그래서 1번을 풀어보니까 이걸 좀 눈치를 살짝 챈 거야. 그럼 여기는 가로 2번은 2에서 극한을 물어본 거야. 2에서 극한. 그러니까 원래 있던 fx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2에서 함수값 3인데 좌극한 3보다 조금 작아. 근데 어차피 답은 3. 2에서 우극한 3보다 조금 커. 그래도 3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대입하는 게 안 돼. 분명 2보다 작은 게 이 지점이고 얘를 쭉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올 거야. 이 지점이거든. 아, 누가 봐도 3보다 작거든. 여기가 3보다 좀 작아. 이거 대입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된 학생들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대입이 안 되더라고. 이 대입이 안 된 학생들은 진짜 초등학생처럼 선생님 추천하진 않아. 진짜 이거 하면 안 돼. 나중에는 2에서 좌극한을 구할 때 2보다 왼쪽으로 선을 따라가는 거야. 선을. 이 선을 쭉 따라가. 선을 쭉 따라가서 2보다 왼쪽에서 멈추는 거야. 이 멈추는 거를 y축에 대응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바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지점. 2보다 작은 거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면 그냥 선 따라가. 선 따라 쭉 가서 멈춰. 2보다 왼쪽에서. 우극한은 2에서 오른쪽에서 쭉 따라가서 멈춰. 이때 y값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가면 바로바로 대입해야 돼. 땅 점 찍어야 돼. 그냥 좌우 이렇게 막 점 찍어야 돼. 0에서 좌우 바로바로 점을 찍어야 된다고. 언제나 선 따라가고 있어. 근데 진짜 안 되는 경우가 마 3에서 극한값 물어본 거야. 그럼 좌극한, 우극한을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의 좌극한, 마이너스 3의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좌극한, 요 지점이야, 요 지점. 4보다 조금 위에 있어. 답을 쓸 때는 4라고 얘기할 거고요. 예, 3에서 우극한, 3보다 조금 큰 거를 집어넣으면 요 지점이 될 거예요. 4보다 조금 작죠? 답을 쓸 때는 4라고 쓸 거야. 그럼 어때? 둘이 똑같죠? 답이 4입니다. 그럼 봐봐. 얘는 끊어져 있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원래는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져 있는 걸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연속이면 좌우함이 세 개 다 몽땅 같지가 않아. 셋 중에 누군가는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똑같거든요. 함수값이 없지 지금. 이게 없는 거지 이게 없는 거.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걸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연속이라고 불렀죠. 그럼 세 개가 다 똑같지 않고 하나라도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끊어져 있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끊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이 없지는 않는 거라고.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있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아까 이렇게 끊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끊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좌우 세로 기준으로 왼쪽 값 오른쪽 값이 이렇게 달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야. 왼쪽 오른쪽 값 구멍 뻥 뚫린 이 값으로 수렴한다고. 이해되셨죠? 차이를.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불연속이라고 해서 극한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 3에서 극한을 물어봤어. 근데 3은 연속하고 있잖아. 이어져 있잖아. 그럼 함수값이 3 넣으면 0이지. 그럼 좌우를 구할 필요 없다고. 그냥 0 쓰면 돼. 왜? 다 똑같으니까. 연속함 쓰면 좌우함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슬슬 느낌이 올 텐데 문과 이과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돼. 읽기만 하면 그냥 끝나. 그래서 이 극한이 매력이 있어. 아주 매력이 있어. 그 이제 아까 처음에는 무슨 개소리지 했는데 듣다 보니까 쉬워. 그냥 점만 읽어주면 되는구나. 별거 아니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별거 아닙니다.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니네들이 일단 눈으로 보면 익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지금 오디오로 자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오디오 뭐라고? 마이너스 2의 극한 값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한국말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웠잖아 이거를. 0에서 극한 값이다라고 자꾸 한국말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극한 값 구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야 된다고. 원래는. 마이너스 2에서 극한 값을 구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원래는 구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림처럼 마이너스 2일 때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다고. 함수값으로. 그래서 그냥 얘는 따로따로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5라고 써주면 된다고. 근데 얘는 보면 0에서 극한을 물어봤죠. 끊어져 있어. 하지만 0에서 좌극한 1, 0에서 우극한도 1, 1이라고.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 확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린 거야. 이렇게 구멍 빵 뚫려놨어.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선을 표시해볼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 원래는 좀 두껍게 표시하면 좀 확대한 거 확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 점이거든. 요 그림을 그린 거야. 요 그림을. 여기가 원래 0,1이야.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럼 0보다 작은 값은 2점일 거 아니야. 요 라인이 y는 1이거든. 1보다 조금 크다고. 이게 또 이쪽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이 구멍 뻥 뚫린 거보다는 위에 있단 말이야. 이게 좌극한 이게 우극한이라고. 요 점, 요 파란색. 요 지점. 자, 요 좌극한. 요 지점, 여기 우극한. 이거라, 이 느낌. 좌우. 1보다는 둘 다 조금씩 커. 얘가 정확하게는 1보다는 위에 있단 말이야. 다, 둘 다. 하지만 극한값 얘기할 때는 아직 이게 필요가 없어. 지금은 둘이 1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쟤는 그냥 1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네,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4번 그림입니다. 이게 X축. 그림이 좀 희한하게 그러네. 이게 Y축이야. X좌표가 마이너스는 이쯤에 있겠지. 대충, 이건 대충이지, 대충. 이게 있을 거니, 이걸. 근데 이제 봐봐. 이게 fx, 이게 fx. 그림이 이거야. 지금 자꾸 축하하고 똑같이 헷갈리는데 이게 fx야. 모든 x에서 그냥 연속인 함수예요. 다 y값이 죄다 다 마이너스 2야, 얘는. 죄다 다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어디서 좌극한 우극한을 물어보나 다 연속이기 때문에 테이프한 마이. 다른 대충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그냥 마 2가 되겠지. 왜? 연속이니까 좌우 함이 다 똑같다고. 따로따로 구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걸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어. 리미트. 이거 한국말로 쓰자. y는 fx가 있습니다. x는 a에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y는 fx는 함수가 있고 x는 a에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 이거를 수학적인 기호로 아주 편하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 기호로만 해줄게요. 오리지널 기호로만. 일단 처음 배우니까 a에서 좌극한을 구해야 되고요. a에서 우극한을 구해야 되고요. 얘네들이 똑같을 때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극한의 정의거든. 근데 이거를 조금 공부를 계속 하다 보잖아. 이거를 까먹는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극한의 정의인데 이거를 잊어버려. 골 때리지 않냐? 우리가 막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막 2차 방정식 막 배우고 있어. 그럼 2차 방정식이 뭘 배우겠어? 풀이 방법을 배우겠죠. 그럼 어떻게 풀이한다고 배워?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쓴다.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냐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이 뒤로 좀만 넘어가면 이 짓을 안 해. 이 짓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원래 극한의 정의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까먹어. 리미트. 지금은 물론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계속 이것만 하겠지. A에서 극한값을 물어보잖아? 그럼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됩니다. 1번. 얘를 그림을 그려야 돼. 마음속 깊숙이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확인해야 된다고. 1차 함수죠. 직선이야, 직선. 이 직선은 연속 함수잖아. 끊어져 있냐, 중간에? 직선이 가다리 구멍 뻥 뚫린 직선 봤어? x 더하기 3이? 아니잖아요. 얘가 연속 함수야.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을 물어봐.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연속 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대입하는 함수값이 다 똑같다라고 했죠. 그냥 대입. 정말 그냥 2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봐봐. 우리 아까 1번 유형 했다? 벌써 2번 유형부터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해. 물론 여기서는 그림 그리라고 막 해주지, 이렇게. 해주지.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연속이면 그냥 좌우함이 똑같아.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더 치고 나가게 생각한다고. 연속 함수면 그림을 안 그려도 돼. 왜? 좌우함이 똑같으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 언제 맨날 그림 그리고 좌우함 우함 언제 막 이걸 언제 대입하고 있어. 짜증나 죽겠네. 근데 그 뒷단은 이게 나오는 거야. 연속 함수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줘. 실컷 앞에서 젠장 다 그림을 그려놨더니 뒷단에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은 미리 알려드린다고. 연속 함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가 뭔데? 뭐 별거 없잖아. 1차 함수. x 1승. 요거 1차 함수. 다항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딴 놈들은 다 연속 함수야. 증명을 하지를 않아요. 증명을 못해. 그냥 다항함수는 연속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외워 하면 진짜 벌써 끝나는 거야 진짜. 수학하면. 외워할 필요가 뭐 있어. 좋잖아. 다항함수 연속이야. 좌우함이 똑같네. 함수값만 구하면 되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다항함수가 연속이야? 하면서 증명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수학 연구가 되는 거죠. 입시 수학이 아니죠. 그때는 수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유리함수입니다. 분수함수 들어갈게요. 분모 분자에 x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거 고등수학 카에 나왔던 분수함수야. 분모에 x도 있고 분자에 x도 있습니다. 이게 분수함수입니다. 얘는 언제만 우리 고등수학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알겠다 야. 정의역 x가 1을 못 집어넣죠. 그래서 점근선이 생겼잖아. 점근선이. 점근선 생겨서 그림이 기울었잖아. 이때 빼놓고는 다 연속이야. 이때가 누군데? 분모가 0이 될 때.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에요. gx가 0을 제외하고 0 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연속입니다. 그러면 아까 1번하고 좀 차이가 있단 말이야. 1번은 문제도 이렇게 물어봤어. 4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2차 함수야. 4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 그림도 안 그려. 다 집어넣어 그냥. 16 더하기 18 이게 정답이거든. 그치? 그런데 분수함수는 이 조건이 붙었잖아. 분수함수는 저 조건이 붙었다고. 리미트 1에서 우극한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언제만 불연속이니? 마이너스 5일 때만. 근데 얘는 마이너스 5일 때를 물어보지 않죠. 1에서 우극한 물어봤죠. 그러면 1일 때는 연속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5가 아니니까. 그럼 1에서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대입한 함수값이나 다 똑같겠죠.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5일 때만 불연속이라고. 나머지는 우리 유리함수 봐봐. 유리함수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라고 안 끊어져 있단 말이야. 좌우함 다 똑같다고. 그냥 대입이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0일 때 물어보면 어쩔 건데? 이거일 때 물어보면 어떡하냐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그래서? 네 벌써 까먹었잖아. 이거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려서 우극한 따져야지. 봐봐 벌써부터 지금 멈칫하잖아. 벌써 까먹었어 니네 이거 지금. 그림이 그리라니까 그게 원래 오리지널 풀이야.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이게 x 빼기 1분의 1이잖아. 이 그림을 그렸어. 1에서 우극한을 구해야 돼. 1보다 큰 거 집어넣어보자. 어디 있니? 쭉 올라가겠네? 무한대. 값이 없잖아. 이거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계속 올라가면 계속. 근데 얘는 발산하는 거야. 값이 없어. 특정한 숫자로 가까이 가지가 않아.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제 무한대. 점점 커지잖아. 1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계속 커진다고. 그래. 그림 그려야지. 우리가 이게 배운 게 아니잖아. 그림 그려서 좌우를 따지는 거고. 제발 잊으면 안 돼. 지금 벌써부터 잊었어. 잊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절대 잊지 말라고. 무조건 극한값 물어보면 이 그림 그린 다음에 좌우 따지는 거. 근데 마음속 깊숙이 그냥 한 자리 잡아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어떤 문제를 푸는데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입한다. 오케이 됐어요. 연속이니까. 그럼 세 번째 이제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야. 무리함수 뭐야? 루트 안에 x가 있는 거. 그럼 얘는 언제 연속이야? 루트 안이 음수가 아니면. 루트 안에 있는 이 놈이 0 이상이면 연속이야. 왜냐면 정의역이 그때부터 시작하잖아. 우리 무리함수 배울 때 여기 있다고 친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이렇게 1보다 큰 쪽부터 그림이 그려져. 얘가 0 이상일 때만. 음수일 때는 그림이 안 그려져. 우리가 구하는 함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무조건 범위가 실수범위다. 실수범위는 아무 말도 없어. 뭐가 나오냐면 부등식이 나와. 무조건 실수. 그 다음에 함수가 나와. 그래프가 나와. 무조건 실수. 아무 말 없어도 범위는 실수야. 무조건 실수범위야. 복소수 I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I 중간고사 본 다음에 볼 일이 없다고. I를 언제 보겠냐. 그쵸? I를 언제 보겠어. 결혼하고 나서 I를 보겠지만. 미안합니다. 그래서 무리함수가
그래. 깊은 탄지를 했어. 이 부분이 0 이상일 때가 바로 연속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도 문제 하나 갑시다. 문제 이렇게 나왔어.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어. 봐, 리미트 3에서 극한을 물어봤다고. 어때? 얘가 0 이상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정의역이 들어가 있죠. 3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3 넣었을 때 음수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연속이네. 3 대입하면 정답이라고. 왜냐면 연속 함수는 좌우함이 다 똑같아. 좌우함이 똑같기 때문에 그림을 안 그려도 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수학원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수학 2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수학 2에서는 이거 3개밖에 안 배워. 어휴,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3개밖에 없어.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요 3개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림을 이제 그려야 돼.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는 다른 풀이를 해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아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마지막 한계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선생님 이 그림을 난 배운 적이 없는데? 분수함수잖아. 당연히 이 그림을 언제 배울 수가 없지. 분수함수잖아. 아까 얘기했죠? 분모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이라고. 근데 얘는 딱 걸렸지 벌써. 딱 0이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 그럼 어떻게 그리긴? x가 0이 아닐 때라고 하고 그려야지.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놈은 어차피 정의역이 없어. 어차피 정의역이 없어.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 1 못 넣어. 그래서 점점점 쓰잖아. 얘는 x에다 0을 못 집어넣어. 그럼 이제 약분을 해봐.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y는 이걸로 바뀌잖아. 이 그림을 그리고 0만 못 집어넣으면 끝이야.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나는 실제적으로는 약분하기 전에 분모가 x가 있었어. 0을 못 넣는 거야. 이 그림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0에서 극한을 구하래. 0에서 좌극한은 2보다 조금 커. 0에서 우극한은 2보다 조금 작아. 하지만 둘 다 2로 가까이 가. 2로 수렴을 합니다. 정답은 2라고. 정답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분모가 마이너스 1, 분모가 0되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야. 근데 젠장 합치면 마이너스 1일 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데? 맞아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직선이야. y는 x 빼기 1입니다. y는 x 빼기 1이에요. 하지만 분모에는 마이너스 1을 못 집어넣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원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값이 함수값인데 분모가 0 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런 그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 못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했어. 간단하게 나왔지만 x 빼기 1 그래프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을 못 집어넣어. 못 집어넣는 거야. 이거랑 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여기 써줘야 돼. x에 마이너스를 못 집어넣는다 써줘야 돼요. 구멍이 뻥 뚫린 거야. 하지만 상관없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나 요 지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나 요 지점,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지금 2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이 2문제 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이 모양이 분자에도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있었어. 그래서 약분이 됩니다. 아까 1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1번 문제 보시면 0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다. 근데 0 넣었을 때 분자도 0이다. 그 말뜻은 분자에 x라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야. 얘 때문에 0 넣었을 때 0 되는 거 아니야. 얘 때문에 0 넣었을 때 0 되는 거 아니야. 둘이 0이 되는 인수를 갖고 있어. 이거를 이 뒷단원에서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0분의 0꼴은 그림을 안 그려. 지금 우리가 2문제 풀었다? 약분을 했지? 0 집어넣는 게 정답이었어. 아까 그림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0을 못 집어넣었지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0을 집어넣은 이 뻥 뚫린 값에 수렴을 한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하면 0분의 0꼴이야. 다시 한번 할 거야. 근데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마일름은 0이고 분자도 마일름은 0이야. 그럼 왜 마일름은 왜 0이 됐니? 요 안에 얘가 있어서. 얘가 있었던 거야 똑같이. 그래서 마일름은 0, 마일름은 0이야. 이거를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한다고.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 되는 게 0분의 0꼴이야. 그럼 약분을 했죠? 그럼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을 그렸어. 실제로는 마이너스를 못 집어넣어서 함수값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본다고. 이 구멍 뻥 뚫린 놈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이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그래서 저 0분의 0꼴을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안 그려.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약분한다고. 약분하고 식이 나왔죠.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버려.
이 구멍 뻥 뚫린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0분의 0꼴 항상 이 그림이야. 그래서 역시나 이 0분의 0꼴도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약분을 하고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 모양이 정형화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3번도 마찬가지야. 이제 3번 이제 그림도 그리지 말자. 안 그래 이제 안 그려. 2 넣으면 분모가 0이야. 2 넣으면 분자도 0이지. 이거를 0분의 0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걸 풀이 방법은 원래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그리지 마. 어떻게 풀어? 약분하라고. 0분의 0꼴 푸는 방법이야. 그리고 2를 그냥 집어넣으면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방법이 0분의 0꼴 푸는 방법입니다. 발산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수렴한다는 건 이거였어. 함수 fx가 있는데 요 x에다가 숫자를 내가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 집어넣은 숫자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라 2야 2. 2를 정확하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운 거.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놈을 대입하겠다는 거야. 그게 두 가지였잖아.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일정한 숫자 한 놈으로 가까워지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이번에는 얘네 둘이 일정한 숫자 하나로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발산의 종류가 지금처럼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을 보면 A에서 좌극한, 오 엄청 커져. A에서 우극한, 얘도 엄청 커져. 위로 쭉 올라가죠.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양의 값을 가져요.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라고 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발산 중에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주면 내가 수렴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수렴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다는 얘기고,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극한값이, 여기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글씨 이쁘게 잘 쓰는데. 그럼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플러스 무한대인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 이런 경우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다른 것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발산하는 것 중에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그 중에 한 예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커지는 것도 수렴하지 않는다, 작아지는 것도 수렴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이 같지 않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계속 시간을 보내줘야 돼. 이거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마음속 깊숙이 지겹도록 남아있는 거예요. 무조건 극한 문제 나오면 이 그림 그려서 0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해주셔야 된다고. 야, 9번 문제까지 그림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봐라. 그림이 좀 이상해.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요. 요런 그림들, 절대값 그림들, 요런 거. 또 뭐가 있을까? 평행이동한 거. 그렇지. 막 이런 거를 막 굳이 평행이동을 합니다. 어차피 다 똑같겠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에 그림 문제가 나와. 그러면 니네 눈치를 챘듯이 얘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고, 얘는 얘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리고 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대칭한 거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만 알면 나머지는 거진 다 금방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얘부터 출발하자. y는 x분의 1이야. 얘부터 x분의 1부터.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바보. y는 x분의 1. 갑자기 바보라고 하니까 누가 벌떡 일어났는데? 네,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누가 고개를 팍 들었어. 봐봐. y는 x분의 1. 얘 y는 x분의 1이야. 얘를 전체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음수가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쵸? 여기는 양의 값도 숫자들은 조금씩 달라지겠지.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그냥 대충 이런 모양이야. 그럼 이렇게 전체 제곱이나 x만 제곱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겁니다. 제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아. 절대값 그래프가 똑같아. 이게 절대값이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랑 전체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거랑. 그럼 전체 절대값은 뭐니? 음수를 양수로 바꿔라. 음수를 양수로 바꾸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랑 모양이 똑같지. 숫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암기. y는 x제곱분의 1하고요. y는 절대값 x분의 1. 요 두 개는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의 응용이 뭐가 나온다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너네들 제가 한번 센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그래프 그려봐. 이 모양이 아까 전에 그렸던 이 그림이랑 또 이게 점근선이야. 이거 점근선.
이것도 정근선이 y축도 정근선이야 이거. 쫙 붙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요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네? 다 음수로 바뀌었겠지? 그럼 다 뒤집어져 있는 거야. 다 뒤집어. 다 뒤집어서 이런 그림이 된 거야. 그런데 x 대신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라 얘잖아. x 자리에 x 더하기 1이 들어갔다고. 왼쪽으로 한 칸 평이동. 그럼 이건 아까 전에 0이었단 말이야? 이걸 왼쪽으로 한 칸 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1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1로. y축이 아니고. 이 그림이 되는 거지. 원래 정확하게 한 칸 이동하면 아까 원래 0이었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정확히 하면. 되겠죠? 이제 이 그림. 어차피 곱하기 3을 해도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런 그림이 됐을 거란 말이야. 이 그림이. 요 그림이. 근데 밑으로 한 칸 내린 거잖아. 밑으로 평이동한 거야. 아까 전에는 점근선이 x축이었단 말이야. y는 0. 얘를 한 칸 더 내린 거라고. 아유, 이 아저씨 진짜 집요하시네. 그러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밑으로 한 칸 내렸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되겠지. 그럼 0에서 극한을 구하라고 나왔어. 0에서 좌극한이나 엄청 커. 0에서 우극한이나 엄청 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계속 올라가니까 정답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나중에 가면 저것도 그림을 안 그리나요? 안 그려. 그럼 전 저거 그림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는지 이제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림을 안 그려. 왜? 귀찮잖아 벌써부터. 그리고 나중에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만 나와. 함수식이.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그림만 나옵니다. 그럼 저런 거 어떻게 푸느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 0으로 수렴해. 점점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분자는 0이 아닌 숫자야. 1은 꼴이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둘 중에 하나야. x분의 1 같은 거 한번 봐봐라.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이지. 근데 그 0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러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0이면 플러스 무한대 값이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거든.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이 부호는 요 부호랑 똑같단 말이야. 거기 뭔 얘기인지 봐라. 0보다 큰 놈 넣나 0보다 작은 놈 넣나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0은 플러스 0이거든. 그럼 0분의 숫자는 무한대인데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대라고. 여기에 1을 빼든 100을 빼든 뭔 상관이야. 플러스 무한대지. 다시 한번. 다시 이거 봐봐. 절대값 분의 4 리미트 뭐 1에서 극한을 물어봤단 말이야. 1보다 크나 1보다 작으나 절대값이니까 0이더라도 플러스 0이겠지. 양수인 0이잖아. 0분의 4잖아. 그럼 플러스 무한대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1보다 크나 1보다 작으나 제곱이니까 플러스 0이잖아요. 0분의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부호가 이제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느낌 오세요? 그런 겁니다. 0분의 숫자 외워야 돼 이것도. 0분의 숫자 0이 아닌 숫자야. 이런 꼴은 부호를 보고 그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림을 안 그려. 그림 안 그리게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그림 안 그릴 수 있는지 볼게요. 얘 보자고. 무조건 절대값이잖아. 그럼 얘는 100% 양수야. 근데 0을 집어넣어봐. 0인데 양수 0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여기에 1을 더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1을 더하든 1억을 더하든 10억을 더하든 10억 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그림을 그릴 거야. 지겹지만 x분의 1.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 x분의 1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호를 봐라. 뭔가 달라졌어. 아까 전까지만 해도 얘는 무조건 숫자였단 말이야. 1, 2, 3, 4, 0 이런 거. 심지어 간단한 정수. 분수도 잘 안 나와. 거진 다 정수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플러스 무한대가 나왔어. 이거 플러스 무한대야.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놨죠. 엄청나게 큰 걸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손 따라가도 돼. 내가 0보다 큰 거부터 쭉 대입할 거야. x를 쭉 대입할 거야. 대입 쭉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x축이 y는 0이거든. 이 높이가 요 대입해서 이 대입한 이 y값, 요 대입한 y값, 이 대입한 y값, 이 대입한 y값이 줄어들고 있는데 0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0으로 가까워지잖아. 만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0보다 큰 거야. 하지만 극한값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지? 얘 생략한다고 그랬잖아. 정답이 0이라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해줘? 이거를 써먹는 데니까 이게. 선생님 이제 저거 써먹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주자. 이제 보여주자. 보여줄 때가 왔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제 왔네. 너네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야. 이제 하자. 많이 숨겨왔다 지금까지.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fx였죠. 이제는 어때? x 안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지. 이 다른 놈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값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볼게. 아, 이것도 아직 결론을 얘기 안 해서 그래. 이것도 막 그림이지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전에 모양이 어떤 꼴이었냐면 0분의 숫자꼴이었어. 0분의 숫자꼴은 플러스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부호 보고 찾는다고 했죠?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꼴이야. 무한대분의 숫자꼴은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가 워낙 크니까 1억 분의 1, 10조 분의 1, 0에 가깝잖아. 0.00000이니까 이것도 부호를 보는 거야. 이 부호가 플러스면 0보다 큰 놈, 부호가 마이너스면 0보다 작은 놈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의 마이너스 1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입니다. 얘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 집어넣어봐. 플러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무한대분의 숫자인데 부호가 음수잖아. 이게 0보다 작다는 뜻이야. 0으로 수렴하는데 0보다 작은 거예요. 부호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안 풀고 넘어간다고. 얘랑 똑같아. 무한대분의 숫자.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얘도 부호 보고 가시는 거야. 분자 분모의 부호를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하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무한대분의 숫자야. 그럼 얘는 양수니까 0보다 조금 크죠? 만약에 이렇게 바깥에 fx가 없었어 봐. 정확하게는 0보다 크지만 극한값 얘기할 때는 얘가 생략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의 극한값은 0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합성함수잖아요? 이거의 극한값을 0이라고 하지 말고 0보다 크다라는 놈을 그 다음 식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극한이 안 끝났어. 요 안에 있는 값이 얘만 물어보면 분명히 0일 텐데 바깥에 아직 함수가 안 끝났어. 그때는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따라다녀. 그럼 여기서 이게 fx 더 있죠? 0에서 우극하는 1이 정답인 거야. 만약에 이거를 그냥 0이라고 풀면 답이 3이겠지.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이게 핵심 문제야. 요 뒤에 있는 거를 써먹는다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호를 사용하는 거야 이제. 합성함수가 이제 메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은 쉬워. 다 합성함수야. 어려운 문제는. 그럼 좀 이따 어차피 다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을 보시면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점점 복잡한 걸 내려고 막 노력을 하시네.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이게 4번이거든요. 그림 안 그릴 거야 나. 그냥 풀 거야. 그럼 언제 그리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이런 꼴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숫자 1이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는 아까 0이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0보다 작다는 뜻이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뜻이겠지.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2잖아. 얘는 원래 조금 작은 상태였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유리함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 그리는 게 맞아요. 분모가 0 되는 거 마1. 그림 그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강조해. 마지막 핵심은 그림 그리는 걸로 다 푼다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가 유리함수라고. 얘가 양수니까 0 넣으면 마이 되네. 요즘 지나가네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풀다 보면 시험이 끝날 거 아니야. 이게 그래프가 이 그림이야. 어디서 물어봤지? 마이너스 극한값을 물어봤어. 왼쪽으로 가는 거지 x가. x가 쭉 왼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x값을. 이걸 막 대입을 하겠지. 대입을. 여기서부터 시작 쭉 대입을 하는 거야. 작은 값을. 그래서 쭉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2보를 넘어가지 못하잖아.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거든. 얼마나 귀찮아. 언제 풀겠어.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건 선생님이 일맥상통하게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원래 올바로.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푸는 거지. 그림 그리는 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건 기본.